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블룸에너지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좀 가파르게 빠지고 있죠. 제가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유동성이 마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현금 비중을 꾸준하게 늘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음 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최근에 좀 과하다시피 빠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가운데에서 핵심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블룸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전일장에서 블룸에너지가 20%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프리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블룸에너지가 여기서 더 빠진다거나 혹은 지지가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우리 멤버분들께도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공개적으로도 블룸에너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한 이제 5개월 전쯤에 20달러대에서 20.15달러대에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전의 폭발적인 성장, 아무도 모르는 최대 수혜주, 원전 에너지 대장주, 블룸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압도적 1위 이렇게 좀 분석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당시 주가는 20달러 정도 됐었고 현재 주가는 102달러로서 주가는 5개월 정도 만에 약 5배 정도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약 30% 가까이 빠지고 있음에도 5배가량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놓고 밀어주는 천연가스 LNG 아무도 모르게 글로벌 대장주가 탄생했습니다. 실적 폭발합니다. 블룸에너지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이때는 약 2개월 전쯤에 2개월 전에 분석해드렸고 그 당시 주가는 44달러대였고요. 현재 주가는 이제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02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는 2배 이상의 상승률을 2개월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는 저 역시나 비중을 굉장히 크게 해서 좀 집중 투자했었던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8월 22일에 이제 블룸에너지를 다시 매수했죠. 저는 블룸에너지를 꾸준하게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수익을 늘려왔던 기업이고 그리고 8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에 들어갔습니다. 8월 22일이 약간 이때쯤, 한 이때쯤이네요. 제가 기억에 한 이때쯤이 맞네요. 한 이때쯤이었는데 그때를 필두로 해서 꾸준하게 좀 모아왔습니다.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쯤부터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해온 거죠. 그리고 나서 8월 26일에 블룸에너지를 또 추가 매수했어요. 며칠 뒤에 블룸에너지를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대략 이때쯤, 이때네요. 이날에 블룸에너지를 또 추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매수합니다. 9월 2일에 블룸에너지 추가 매수합니다. 9월 2일에도 또 추가 매수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블룸에너지를 눌릴 때마다 지지를 확인하면서 좀 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23일에 또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블룸에너지에 집중 투자를 했던 거예요. 블룸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10월 23일이면은 약간 이때쯤이네요. 좀 올라가서 이때쯤 이제 추가 매수를 또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7일에도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11월 7일 이때 눌림목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진행해서 그리고 나서 블룸에너지를 이제 전부 다 매도했죠. 전부 다 수익 실현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17일 블룸에너지 일부 매도했습니다. 10월 17일부터 이제 일부 매도 들어가죠. 10월 17일이면 대략 이때부터 이제 블룸에너지를 이제 수익 실현하기 시작하고 가는 겁니다. 10월 22일에도 일부 매도했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12일에 블룸에너지를 전부 다 매도를 합니다. 12월 12일이면 이때죠. 이때 블룸에너지를 전부 다 매도했고 그 다음날 바로 주가는 20% 이상 폭락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블룸에너지는 굉장히 크게 이제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진행했었던 기업이고 매우 큰 수익을 냈었던 기업이고 최근에 좀 매도를 하자마자 주가가 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폭락이 사실은 과한 반응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지지를 좀 확인하면서 다시금 저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 매수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매수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왜 다시 기회가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블루매너지는 이번 에너지 대혁명기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 데이터 센터 기업들,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기업들이 블루매너지의 연료전지를 하나 둘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AI 시대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하려면 연료전지, 특히나 블루매너지의 연료전지가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송전망, 기존에 송전망을 이제 깔아서 전력 에너지를 가졌는데 이게 이제 5년 이상으로 밀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정부 지자체에서 이제 빅테크들, 너희들의 이제 송전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민간에서 에너지 수급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중앙정부 쪽에서 이제 송전망을 깔아서 전력을 가져오는 게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수급이 본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터빈도 써야 되고 원전도 써야 되고 소형 원전도 써야 되고, 특히나 이제 가스터빈, 소형 원전이 이제 온사이트 쪽 빅테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것이고, 여기를 더 넘어서서 연료전지라던가 가스 엔진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ESS 이쪽까지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원전은 10년 걸리고요. 소형 원전은 5년 걸립니다. 가스터빈도 4년 걸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지금 AI 패권 전쟁이 한창이죠. 지금 1년이 매우 소중해요. 사실 1년도 아니고요. 3개월, 2개월 정도만 해도 매우 소중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미나이와 오픈 AI 그리고 엔솔피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2개월 정도만 에너지가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 내에 에너지 수급을 빠르게 맞춰야 되는 것인데, 이제 소형 원전이 5년 이상 걸리고 원전 10년 이상 걸리고 가스터빈은 4년 걸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 버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 가스 엔진, 태양광, ESS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고, 이 중에서 연료전지가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 결국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연료전지는 이제 가스 정도만 가지고 오더라도 파이프라인 없어도 돼요. 네, 파이프라인이 없어도 돼요. 그냥 가스를 트럭에다 싣고 와서 이제 대량으로 컨테이너 싣고 와서 이걸 이제 연료전지, 블루매너지 연료전지에 주입을 시키면 블루매너지 연료전지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비상 발전원 위주로 쓰이고 있지만 이제는 메인 발전원으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이 생기고 있고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꾸준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제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자마자 주가가 좀 폭락을 해주면서 다시금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60%의 발전 효율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기업 중에서는 글로벌 압도적인 1등 기업입니다. 연료전지에서는 블루매너지를 앞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없어요. 특히나 글로벌 특허를 4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SOFC 쪽에서, 그러니까 연료전지 쪽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전기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연가스라던가 바이오가스 혹은 수소를 전기로 직접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50%가량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효율이 60% 이상이 나오는데 그 과정 이산화탄소 감소율이 50%가량 되다 보니까 그 정부 정책과 그 기업들의 효율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이 연료전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과 항상 비교가 되는데, 가스터빈 일단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일단 연료전지가 가스터빈에 비해서 훨씬 더 친환경적인 영역인 것은 맞는 것이고, 오히려 전기 반응 효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들이 블루매너지가 계속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비상발전원 위주로 혹은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 곳들 위주로 쓰였다면은 이제는 메인 발전원으로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블루매너지 연료전지가 새로운 획기적인 혁신을 에너지 쪽에서 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래 이제 블루매너지 연료전지가 수소 연료전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수소 시대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블루매너지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십 년이 걸리든 수소사회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소사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블루매너지가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현재로서는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한국 시장에서는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이 25%예요. 근데 무려 2위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도 2위 기업이에요. 수전 PSA라는 이제 수소 기업이 있긴 한데, 이 기업이 이제
기반이 인산형 연료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PAFC라고 해서 블루에너지가 SOFC가 3세대라고 불리면 이 PAFC는 2세대 혹은 1.5세대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블루에너지가 기술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국내에서는 그나마 이제 국내 기업이라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블루에너지 연료전지가 SOFC가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AAP 계약뿐만 아니라 뭐 오라클이라던가 빅테크라던가 이런 쪽들로부터 꾸준하게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전지 시장 전망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송전망에 대한 그런 병목이 풀린다거나, 가스터빈의 병목이 풀린다거나, 혹은 SMR을 뭐 6개월 내에 짓는다거나, 이런 식의 혁신적인 일이, 혁명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료전지는 계속해서 메인 발전으로서 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수소 환경까지 본다면 초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블루에너지는 꾸준하게 지켜봐야 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명실상부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2026년 보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6배 폭등해요. 1년 만에 영업이익이 6배 폭등합니다. 그 정도로 블루에너지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실적이 실제로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가 폭등했던 것이고, 저 역시나 뭐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서 비중을 크게 태우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전량 수익 실현하고 나온 것이고,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한 달에 3만 2천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블루에너지를 꾸준하게 좀 봐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기술적인 리더십은 뭐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성도 꾸준하게 개선하고 있다 라는 거, 특히 글로벌 확장을 꾀함으로써 시장의 확장 자체를 꾀하고 있다는 게 이 글로벌 기업들, 특히나 1등 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라는 것과, 특히 원전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원전이 워낙에 오랜 기간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원전에서 압도적으로 발생하는 그 뜨거운 증기, 그걸 통해서 SOFC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OFC가 이 고압 고열로 발생하는 그런 발전 연료전지다 보니까, 다른 쪽이 이제 고압 고온으로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원전과 쓸 수 없어요. 근데 SOFC는 원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옆에다 연료전지를 쭉 깐 다음에 원전에서 버려지는 증기, 그 뜨거운 증기를 연료전지에 넣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5년 뒤, 6년 뒤의 일이겠지만, 그때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블루에너지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저 역시나 크게 비중을 태워서 투자를 진행했었고, 최근에 이제 전략 매도를 함으로써 지금의 폭락 시기에서 다시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에너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법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 기쁨 더하기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